자, 오늘 방정식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런 공식 두 개를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 해가지고 17, 18, 19, 이 세 개 딱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좀 이게 맨 마지막 내용은 하나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원방은 딱 마무리가 되면 될 것 같아. 딱 15분만 집중해서 우리 수업 들어보도록 하자. 자, 원의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질 때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은 뭐냐? y는 증명 따로 안 할게 생김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말하는 이 m이란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그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이 r이란 건 뭐냐면 원의 반지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게 하나가, 유념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공식은 중심이 뭐일 때냐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다.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공식은 뭐라고?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다라는 걸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원점이 아닐 때도 쓸 수는 있는데, 또 다른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건 놔두도록 하고, 그냥 중심이 원점일 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외워놔야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원이 주어지고 여기 원이 당연히 요 원, 중심이 원점일 때야 이것도. 이렇게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위의 점 x1, y1에서의 이 접선을 구하는 공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공식은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8이라고 하고 중심의 좌표를 뭘로 잡냐면 1, 루트 7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실제로 대입하면 원 위에 있는 점이 맞죠? 이 점에서 뭘 구해보냐면 접선의 방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x1, 이게 y1으로 보면 되고 최종적인 답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 x1, x 플러스 y1, y는 그렇지 8.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외우기는 정말 편하죠 우리가. 그래서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식 구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긴 좀 그렇고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외워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한번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에 접하고 여기에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의미 자체는 뭘 의미하고 있어?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지. 기울기가 같다. 그러한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식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죠. 기울기가 얼마로 나왔어? 이거 현재 지금. 그렇지. 기울기가 2라고 나왔죠.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짜리. m이 2짜리인 접선의 방식 찾아봐라. 그 말이야. 바로 공식 쓰면 되겠죠. 어떻게 나오겠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2가 나오겠네. 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따라 정리하면 y는 2x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이게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냐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가 0,0고 반지름 2짜리는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기울기 얼마짜리 찾아야 돼? 2짜리를 찾아야 되잖아.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은 봐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요 하나에다가 또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반대쪽도 하나가 더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 기울기가 2짜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 나온다. 라는까지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이제 18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자. 원 위의 점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해봐라. 이건 아까쯤에서 A로도 들어줬던 내용들이잖아.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x1, x 플러스 이게 x1, 이걸 y1으로 봐야 되니까 y1, y는 r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게 이제 답이야 이게. 2x 더하기 y는 5가 된다. 넘겨 정리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2, b가 마이너스 5. 그래서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뭐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겨서 19번 문제 보자. 19번은 조금 어려운 건데 이게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하나만 우리가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도록 하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 점, 원,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그러면 공식 있잖아. 이걸 x1, 이걸 y1으로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2의 x, x1 x 플러스 y1 y는 4다 해가지고 이게 답이다 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그 공식들은 그 점이 원 위에 있을 때예요. 원 위에. 이렇게 있고 위에 점이 딱 주어지면 여기서 이 접선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4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2,4 뭐 대충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선 방식 구하라. 이거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지. 자, 반지름이 현재 지금 2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 나오고 여기도 2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2,4는 저기잖아. 여기서 접선을 구해봐라 그 말이죠. 접선의 방정식. 형태만 잡으면 뭐 이따 꼴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 접선의 방식을 찾아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요 내용은 그 점이 원 위에 있을 때 쓰는 공식이고 요거는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돼. 얘들아.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요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뭐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잠깐 이걸로 해. 이거 하나로 이걸로. 이게 이제 외외 그러니까 좀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설명을 할게 선생님이. 자, 이 점의 좌표를 뭐로 잡으면 첫 번째 x1, y1으로 잡아라 그 말이야. 뭐라고? 접점의 좌표를 x1, y1을 하지 말고 a, b로 잡자. 그래 더 낫겠다. 접점의 좌표를 a, b로 잡아라.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a, b로 잡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위에 점이잖아. a, b가. 그래서 첫 번째 원에다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뭐가 나와? 4. 성립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접선을 구해봐라 그 말이지. 이렇게 a, b에서 공식 쓰면 되잖아. ax, x1 x 더하기 y1 y는 얼마로 나와? 그렇지 r의 제곱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요 접선이 지금 접선을 구했잖아. 이 접선이 어딜 통과해? 이 점. 그렇지. 마이너스 2,4에서 접선을 그린다 그랬으니까 요 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세 번째는 마이너스 2,4를 이 접선에다가 대입을 해봐라 그 말이겠지. 대입을 하면 관계식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4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자, ab 관련된 식 하나 나왔지. 이렇게 또 ab 관련된 식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해가지고 a, b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로 나눠주고 풀게. 2b는 2 나올 거고 a는 하고 정리하면 2b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식을 어디 있어? 여기다가 뭐 해라? 대입을 해가지고 ab가 뭔데? 접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그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4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b 플러스 4 a의 제곱이 되겠지. 더하기 b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4, 4 없어질 거고 넘겨 정리하면 5b의 제곱 빼기 8b는 0 이렇게 나오겠구만. 따라서 정리하면 b는 뭐가 나와? 0 또는 얼마? 5분의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b가 0이면 a는 얼마 나와? b가 0이면 a는 마이너스 2. 그다음 b가 5분의 8이면 a는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 5분의 8, 5분의 16. 5분의 16이니까 5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구해버린 거야. 이렇게 A하고 B 두 개 해가지고. 그럼 답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래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겠냐? 이게 지금 우리 접선이 어디야? 접선이. 요게 지금 접선이라고 찾아놓고 갔다. 나 지금 현재 너희들. 그럼 우리가 A, B만 알면 끝나는 건데 구해놨잖아. 이렇게. 따라서 첫 번째 식은 뭐냐? A에다가 얼마 대입해? 마이너스 2. B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0.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접선이 하나 나와. 이것도 접선이 직선이잖아, 직선.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 2였잖아. 지금 현재 이 원이 만나는 점. 반지름 2짜리는 원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4잖아.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하나의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접선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a, b 요거 있지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게 바로 요 접선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 되겠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a에다가 5분의 6 두 번째 식, a에다가 5분의 6x 그 다음에 b에다가 5분의 8i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또 하나의 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5를 곱하고 2로 나눠줘 버리면 바로 함수학계 선생님이 10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래서 답은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밖에 한 점. 밖에 한 점을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가 해당을 해. 그럼 첫 번째 먼저 뭘 해야 된다? 접점의 좌표를 먼저 문자로 잡아라. 접점.
문자로 잡아라. 그래서 이 접점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식이 하나가 성립이 돼야 될 거고,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 점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지. 그런데 이 접선이 결국 어딜 통과해야 돼? 처음에 주어진 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 따라서 식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 두 개 연립해서 풀면은 이렇게 A, B가 두 쌍이 만들어지겠네. 두 쌍으로. 그렇죠? 두 쌍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접선이니까 요게 지금 접선이잖아. AB 한 쌍 대입하고 또 AB 한 쌍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에 관련된 내용을 해서 마지막 내용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각각 한 번씩 문제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까지. 자, 한번 정리해보자. 뭐냐면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는데, 원과 원이 있었을 때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어. 근데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공통 외접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공통 내접선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 기억을 하면 되냐면 원의 중심, 굳이 용어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 원의 중심이 이 접선에 대해서 같은 방향에 있으면 공통 외접선,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면 공통 내접선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런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고 얘들아.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여기서 보이죠? 요 길이. 요 길이 찾아내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거야. 요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이는 요 길이. 그래서 하나 외워두면 되는데, 뭘 외워두냐, 여기는 빼라. 뭘 빼요, 선생님? 그건 공부하면 되고, 기억을 해놔라. 그 말이지. 빼라. 내접선의 길이는 더해라. 그것만 기억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뭘 빼고 뭘 더해라. 지금부터 그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 길이 구하는 거라 했지. 그럼 문제 조건에서 이 접선의 중심의 좌표가 다 나와요. 반지름이 얼마인지도 다 나와져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은 요 길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메인이 되는 게 이 빨간색이야. 뭐냐? 작은 원에서 큰 원에다가 중심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줘. 이렇게. 이게 지금 메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 길이하고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같게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요 길이는 구해놨잖아. 지금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써놓을까? 이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돼. 점과 점, 점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쓰자, 그냥. 이 거리 구하면 되기 때문에 됐는데, 그럼 우리가 뭐만 구하면 끝나겠니, 이 문제는? 그렇지.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요 길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빨간색 길이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큰 반지름에서 요 봐야 그 작은 원의 반지름. 요게 요거 길이하고 똑같잖아. 요 길이하고. 그래서 여기는 R 빼기 R 다시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외워라는 거, 빼라는 게 뭐냐? 결국 요거예요, 요거. 두 반지름을 빼가지고 만들어내라.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더하라 그랬지. 그럼 결국은 반지름끼리 더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보다. 그건 좀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 그래서 공통 외접선.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은 빼라 이거.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길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그냥 따로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길이야? 공통 내접선. 내접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게 요거 길이 구해봐라. 그런 말이 되겠죠. 요 녹색 그림.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되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그렇지. 이제 이거는 아마 문제에서 알려줬을 거야.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은. 요 길이는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녹색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똑같아 이것도. 중심과 중심상의 거리 구해봐라. 그 말이지. 거리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메인이 되는 건데, 작은 원에서, 큰 원에서 그려도 상관없어. 이 선을 연장선을 그리자고.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 점에서 이 연장선을 그린 이 선까지 뭘 구하냐면, 거리를 구해버리자. 그 말이지. 요 거리. 요게 뭐하고 똑같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똑같겠죠. 이게 지금 다 수직 관계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중심과 중심상의 거리는 구해놨잖아. 점점 거리 구하면 되니까. 점점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은 이 길이를 알아내야 되겠지. 그런데 이 길이가 뭐와 똑같냐? 요게 큰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R 다시. 따라서 여기서까지 이 길이가 결국 뭐가 되냐면 R 플러스 R 다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더해라 그 말이야. 더해라.
더해라. 요 길이 더해라. 그리고 나서 이 길이는 우리가 방금 구해놨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면 너희들이 뭘 찾아낼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요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 길이를. 그래서 요 길이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더해라. 그 말이야.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빼라. 이것만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실제로 길이 구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거 하나만 해볼까? 자, 두 걸만 한번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 딱 짓도록 하자.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두 원의 공통 외접선과 뭘 구하라 했어? 공통 내접선의 길이 구하라 그랬죠. 첫 번째,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나왔어? 0,0. 그냥 짧게 그리자. 그 다음에 중심좌표가 3, -2고 반지름이 일자리니까 이렇게 그려볼게.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해보라고? 공통 외접선. 외접선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공통 외접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통으로 중심이 같이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요 길이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지.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중심좌표가 이거 얼마야? 0,0으로 나왔고, 이 중심좌표는 얼마로 나왔지? 그렇지. 3,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지금. 그리고 요 원의 반지름은 얼마로 나왔어? 2로 나왔고 이 원의 반지름 1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접선이니까 수직관계 나오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길이 구하는 거야. 현재 지금 이 길이. 그럼 첫 번째 먼저 중심과 중심상의 거리를 구하자. 그 말이지. 이 거리. 요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거리가 얼마로 나올까? 빼서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9에다가 더하기 4 루트 13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 이제? 지금 이 길이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에다가 손해발을 내리라 그랬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어떻게 돼?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게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 길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 길이가 뭐가 된다? 그렇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1로 나오겠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어떻게 나오겠어? 루트 13의 제곱은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요 길이를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 따라서 x의 제곱은 12가 될 거고 x는 얼마 나온다? 2루트 3.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얼마나 나와? 2루트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공통 내접선의 길이 구해보자. 똑같은 원이니까 한번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공통 내접선 한번 구해볼 거야. 중심이 이렇게 나왔고 뭐 이렇게 똑같은 원 그려보자 한번. 그러면 공통 내접선에 해당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요 길이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에 해당하겠죠. 요 길이. 요 길이를 찾으려면 중심은 그대로 있고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위에서 구해놨잖아. 중심과 중심상의 거리는 얼마로 나왔어? 이 거리는 그렇죠. 이 거리는 잠깐 다시 하자. 중심과 중심상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는 얼마나 나왔냐면 루트 에이씨 안 그려지네. 루트 13으로 나와 있죠. 이제 지금 이거 구해놨잖아. 이거 여기는 루트 13이라고 구해놨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알아 했지? 이제 메인이 되는 게 빨간색이지.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녹색 그래프, 이 녹색 길이잖아. 요거. 그래서 어떻게 알아 했지? 이 선을 연장을 하고 이 점에서부터 여기 연장선에다 뭘 그리라 했어? 수선을 딱 그리라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 요 반지름이 2였고 요 긴 1이잖아. 왜? 이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요 반지름이 1이었었잖아. 1. 그러면 전체 길이 더한다라는 거지. 여기가 얼마? 3 이렇게 나오겠네. 3 루트 13.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이가 여기서 보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 내접선의 길이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13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여기 길이를 x로 잡는다면 x의 제곱과 똑같고 따라서 x는 얼마나 나오겠어? 2라고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얼마로 나온다? 2다라고 우리가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접선은 빼라, 내접선은 더해라.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고 한번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가지고 원까지 정리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겠지. 뭐에 해당하냐면 평행이동,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